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핵심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10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은 20분 동안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왜 불행한가? 메디치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교육은 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불행하게 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일본의 그 대동아 전쟁,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당시에 동경 제국대학을 나온 수재들이었습니다.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의 이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서 계속 어딘가 항상 전쟁이 있어요. 어딘가에는 전쟁이 항상 있어야 미국의 군수 산업이 살아나고 군수 산업이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그 미국에 무기를 팔아주는 제일 큰 손님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한테 함부로 못해요. 옛날엔 대만이 제일 큰 손이었는데. 그러면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미국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도 사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인간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교육해낸 교육이 그래서 그거를 잃으면 안 된다 하신 분이 존 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미국 교육은 존 듀이의 마이동풍에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육은 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가? 오늘은 그다음에 교육 정책은 왜 역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각 국가라는 게 생겨가지고 국가의 옛날 고대 왕조 국가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국가가 교육 정책을 만드는데 그건 전부 다 인류를 전쟁의 도가니로 승자만 살아남고 승자가 독식하고 식민지 해가지고 막 영국이 해가 뜨는 해가 지는 법이 없는 나라였다. 그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영국의 그 자랑스러움 속에 죽어간 아프리카의 사람들, 아시아의 사람들, 그 태평양 섬의 사람들은 어떡하고? 네? 그게 대영 제국의 영광이에요. 광개토 대왕이 우리의 대왕 자랑거리예요. 광개토 대왕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대왕이라면 일본의 이등방문이라고 우리나라를 식민주하고 만주를 막 트도록 한 사람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가 쏴 죽인, 알겠어요? 네? 그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현대 인물이거든요. 돼요? 네? 각국의 교육 정책이 그렇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 세포이라는 데서 독립전쟁이 반란이 일어나요. 영국이 볼 때는 반란이죠. 인도가 볼 때는 뭐예요? 독립이죠. 근데 거기에 그 군대를 파견해서 그거를 독립군을 죽일까 말까 할 때에 이제 찬반했는데, 그때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 영국의 젊은이들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려가지고 영국을 식민지로 소나기에 넣는데 그걸 내줄 수 없다 그래요. 영국 군인의 피가 고귀한 피고 인도의 사람들의 피는 더러운 피입니까? 그게 국회 연설문에 나와 있어요. 20세기가 낳은 위인이라는데 그게 위인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가 위인이라면 이등방문,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이등방문이가 위인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쏴 죽인 안중근 의사는 위인을 쏴 죽인 사람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교육 정책은 역사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 세 책을 여러분들이 꼭 사서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이 불행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직 지금까지도 학교 교육을 국가가 통제하고 뭐 하면서 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쪽으로도 역할을 해야 겠어요. 그거 아니다라는 사람이 우리 교육학계에서는 존 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 미국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교성이라고 불리는 분이 페스탈로치보다 조금 더 앞선 분이에요. 알죠? 교성 그러면. 악성 그러면 베토벤 그러듯이 교성 몰라요? 페스탈로치라는 분이 그런 당시에 그런 교육하면 안 된다. 당시의 교육이라는 건 귀족의 자제들을 데려다 가르치는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나중에 빈민인구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말 객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교성, 교육의 성자라고 교성이라 그러면서 그분의 가르침은 아무 나라도 어떤 국가도 실천에 정책에 옮기지 않아요. 알겠어요? 네? 그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교육만 가지고 걱정하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의 교육에 많이 배울 게 있어요. 있는데,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놀라운 거는 교육혁신위원장 할 때,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에서 뭐, 한 분야의 대가라는 분들 안 만나본 분이 없어요. 다 초청에다 강의 듣고 다 했는데, 미국 가서 대개가 그 중에 99%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온 분들인데, 미국 가서 교육학 박사를 하고 왔는데, 미국에 교육부가 없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하고 왔는데. 미국엔 교육부가 없어요. 저기 밖에 어르신들은 아십니까? 교육부 장관이 있거든? 장관이 있으니까 의뢰의 교육부가 있는지 알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지방자치, 주단위 자치되기 때문에 연방정부 장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대통령 교육 비서실장 비슷하게 해서 연방정부의 예산을 각 주에 나누어주는 일만 해요. 알겠어요? 뭐를 인가해주고 말고 뭐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부는 일본하고 우리만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유럽 가서 공부한 분들도 독일에, 그래서 거기 장관들이 수명이 길어요. 한 번 하면 보통 8년, 대통령이 양반. 유럽은 12년, 15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가서 교육학 박사학위 하고 왔는데 독일 가서 박사학위 하고 온 우리 졸업생이 있는데 독일에 장관만 있지, 교육부가 없다는 걸 몰라요. 뭘 인가해주고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일단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알겠어요? 교육부 장관은 있는데 교육부가 없는. 그러면 뭐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거 아니? 지금 입법부하고 사법부가 행정부라고, 국가에서 행정부가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청와대가 맨날 제일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똑같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똑같은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국가라고 하는 것과 국민 사이에 이 독재 시대가 끝이 났어요. 노태우 대통령 때 끝이 나고, 소위 문민정부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은 이제 평등하게 됐는데, 국가 내부의 세 부서 간에 이게 아직 평등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맨날 청와대 그런단 말이에요. 청와대는 행정부일 뿐인데, 국회가 만들어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행정이에요. 근데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행정부가 그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서. 교육부는 행정부 소속에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행정부만 바뀌면 그냥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혁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교육계획 20개년 계획안을 만들어주고 나왔어요. 당장 제 있을 때, 떠날 때 금방 할 수 있도록 직업학교 교육. 알겠어요?
직업 직능 교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거하고 장애인 교육이라는 건 만들어서 실무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20년 계획으로 했는데 정권이 딱 바뀌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자 우리 계획을 만들 때 서로 같이 작업도 좀 하고 했던 이주호라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떡 돼가지고 제일 잘 알거든요. 한나라당 교육분과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다 검토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2개를 딱 갖다 썼어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의도한 거하고는 조금씩 고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노력만 하면 훌륭한 좋은 잘 가르치는 지금은 잘 가르치는 노력을 안 하잖아요. 예? 지금은 대학들이 무슨 노력해요? 취업. 아니 뽑아오는 노력만 하잖아. 뽑아오는 경쟁하거든요.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서 입학사정관제하고 그 교육철 이런 거 해서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한 8년 준비 기간이 걸려요. 우선 교과서 바꿔야 되고 바뀐 교과서에 의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사범학교에서 길러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생활기록부가 아닌 생활기록부는 일방적이잖아요. 학생교육 이력처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학생에 내가 이 아이는 국어를 했는데 국어의 이런 분야는 잘하는데 이런 분야는 좀 약하다. 영어는 아주 문법이나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그 이해를 하는데 부족하다. 이 아이는 시를 좋아한다 등등. 알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하는 지금 생활기록부는 일방적이라는 말이었어요. 교사가 자기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이 아이는 이런 걸 잘하고 저걸 한번 발견했다. 이 써줘야 되는데 자기는 빠져.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몰라. 알겠어요? 그 학생 기록부 말고 교육 이력서를 이렇게 하자. 근데 그거를 작성하는 선생들을 또 교육시켜야 되거든요. 그 한 3년 걸리겠더라고요. 예산을 좀 들여서 하면. 그래서 교육 이력서를 작성하는 법. 그래가지고 여기 오현지 학생이 최소한도 한 3년 동안 알겠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했는데 국어 선생님이 2번 바뀔 수도 있고 뭐 한 번도 안 바뀔 수도 있지만 3번쯤 바뀌어. 근데 3분의 국어 선생님이 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더니만 이 학생은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걸 하더라. 이게 다 각 과목마다 기록이 돼야 되거든. 선생님 자기 기록해야지. 그래야 이 선생이 잘 가르쳤나 못 가르쳤나 그 사람이 참 특이한 방법으로 가르쳤네. 이걸 알 수 있어야 되잖아. 자기는 빠진 게 생활기록부거든. 국어 점수 81점하고 80점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잘해요. 내가 대학교 때 다 C를 받았는데 체육하고 영어만 A를 받았거든요. 근데 체육 점수 내가 90점 받으면 그게 뭘 말해요? 달리기를 잘하는지 배구를 잘하는지 축구를 잘하는지 수영을 아무런 정보가 안 돼요. 한 인간에 대한 특히 학생에 대한 숫자로 표시된 정보만큼 불완전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시를 잘 쓰는지 어릴 때부터 소설을 잘 읽고 또 쓰기를 좋아한다든지 뭐 등등. 알겠어요? 체육은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이 아이는 격투기를 잘한다든지 뭐 그런 걸 써줘야 그게 정보가 되지. 체육 점수 90점은 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생의 교육 이력 처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거를 선생도 기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훈련을 하는. 그럼 한 8년 준비 기간이 걸리는데 준비 기간 한 학기도 안 하고 각 대학에 실시해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슬쩍 또 바꿔서 어느 대학이든지 학생들은 참 수능을 없애든지 꼭 두려면 2등급 정도로 해서 얘는 지적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판정해주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데려다가 잘 가르치기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에 더 유리한 제도로 바꿔버렸어. 그걸 막자고 했는데 그 왜 그래? 왜 그런 일이 왜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 그렇게 왜
그렇게 악용될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1년 뒤에 막 화가 나서 뭐 했었어? 평가를 해보니까 건국대학이 그래도 제일 우리의 그 생각에 잘했더라고. 건국대학이. 우리가 평가해보니까. 왜? 정부의 신여가 되놓으니까. 교육부가. 그해 대통령 당선된 정당의 소유물이 돼버리니까. 이건 공적인, 교육은 공적인 거예요. 누구의, 어느 정당의 소유가 될 수가 없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나 수상, 유럽 이런 사람들하고는 별개로 따로 독립으로 가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게 세 번째 책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일본이고 어디고의 이 학교 교육, 우리가 공교육, 어떤 개인도 물론 아니지만은 사당에, 민주당이면 민주당이라는 당에,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당에, 뭐 무슨 진보 정당이라는 진보 정당의 사당의 소유물도 아닌 공적인 학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이거는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 책에 보면 나와요. 꼭 책 사봐. 아니, 이상하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막 많이 팔려서 출판사가 엄청 좋아하는데 세 번째 이 얘기하는 거 안 팔려. 사람들이 단위 학교, 단위 학교라면 개별 학교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은 평가란 말 쓰는데 사실은 지원이라 그래야 돼. 지원, 행정, 교육부, 교육청 말하면 지금의 교육부, 교육청 둘 중에 하나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지원청이라 그래요. 네? 그렇죠? 지원체제, 행정. 그래도 뭐 지금까지 사용해 온 말로 행정. 그 다음에 평가. 평가가 지금은 교육청이 평가를 하거든요. 교장이 교사를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평가 전문기구를 독립돼요. 학부모 사회가 참가하는 전문기구. 교육부가 뭐 해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평가하면 지가 시킨 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에 점수 주거든요. 그런 평가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 교육부의 권한이 강화되거든요. 내가 젊을 때 선생할 때는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 때 쌀이 모자라니까 보리쌀 섞어 먹기 운동하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점심시간마다 그 도시락을 조사해서 보리밥 섞어 싸온 게 몇 명 되냐 보고하게 돼 있었어요. 옛날 분 안 그러셨어요? 기억나요? 보리밥. 선생님들 보고. 근데 선생님들이 다 얕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우리 반은 90%다 하고 이달에 보고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그 퍼센트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되거든. 큰일 나 그러면. 조금 올라가니까 선생님들이 안 가봐. 그리고 어떻게 가서 학생들 보리밥 섞는 게 보겠어? 안 가보고 70%쯤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달 2, 3% 이렇게 올리는 거야. 내가 있을 때 그랬어. 알았어? 그게 할 짓이야?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 교육부는 또 뭐예요?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하수인이 되면 안 되는데. 입법부, 사법부처럼 독립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그 형태로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겪은 고통을 여러분 후배들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일제 때에 신교육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학교 교육이. 그때부터 학교는 통제의 대상이었어요. 감시의 대상이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100년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최종 결정권은 교육청이 뭐라고 지시를 했어. 교육부가 했어. 그런데 우리 학교 실적이 안 맞아. 안 할 수 있는 단위 학교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교장은 교사 집단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사와 교장이 대립되는 집단이 되면 안 돼요. 교사와 학교가. 알겠어요? 내가 여기 단체에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을 내가 3권 보낸다는데 학생들 우리 거창고등학교는 샛별중학교와 샛별초등학교 3개 학교 있는데 전부 다 모든 학생 활동은 학생들이 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다 평가하고 다 해요.
한 60년 해오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아주 잘해요. 중학생도 잘합니다. 절대로 학생들이 자율 맡기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제 이쪽 학생하고 얘기할게.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마.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제일 문제인지 알아요?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는 자기가 실제 15, 자기보다, 자기 나이보다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성숙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다 컸는데. 부모는 항상 적게 봐요. 18, 19쯤 되면은 다 크면 됐는데, 그걸 한 12, 13살로 보고 해서 이 갭이 금방 커지는 거예요. 근데 교육계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중학생 똑똑해요. 다 우리 학생, 중요한 거 학생회에서 머리에 염색할까 말까 학생회가 결정하거든요. 아주 잘해요. 예. 근데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렇게 낮게 봐요. 자율권을 줬다 잘못하면 어떡할까? 맨날 그런 소리 했는데, 강의하고 나면. 아닌데, 훨씬 잘하는데. 또 학생들은 자기들이 또 너무 많이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냥 3학년이면 3학년, 2학년, 2학년. 예? 항상 학생들은 자기들을 높게 평가하고, 교사 집단은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교사 집단과 학생이 상호 보완하는,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 교육부의 지시나 뭐 명령이 아니라 그런 체제로 가기 전에는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모든 세계의 교육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끝. 질문 있으면 질문해요. 내가 좀 길었네, 얘기가. 네. 물 좀. 네. 근데 평가는 아까 독립적이어야 돼요. 교육부가 하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평가는 상 주고 벌 주는 게 아니라, 뭐 승진 발령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사도 평가 받으면서 교사가 스스로 결과가 교사한테 돌아가서 교사도 도움을 받고, 교장도 도움을 받고, 학교도. 그 다음에 교육청도, 여기 또 소위 말하면 지금 교육청 있죠? 교육부도 평가 받아야 돼요. 전문기구한테. 그래서 거창 교육청은 학교에 재정 지원은 잘했는데 교사 그 교육 여건 지원은 잘 못했다. 평가를 받아야 돼, 알겠어요? 그래도 서로 상호 보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물 좀 줘요. 예. 누가 질문 있다고 그랬어요? 예.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문 사람들은 다 해요. 예? 그러면요, 그 지구에서 가장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교육 제도를 가진 국가가 어디라 생각하시는지?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 알려지기는 스웨덴, 핀란드라고 그래요. 근데 나 가봤는데 별로예요. 근데 우리보다는 훨씬 굉장히 배울 게 많죠. 배울 게 많은데, 인류가 가야 될 길에서는 아직도 한참 멀어요. 절대 그건 내가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건 못 벗어나고 있어요. 완전 독립은. 그래도 제일 낫다 그래요. 미국 교육은 못됐어요. 거기는 아주 멀어요. 막 애국심 강조하고 뭐 이런 학교 가면 웃겨요. 물론 그래서 그런 거 벗어난 학교들이 독일에도 있고 있어요, 또. 개별 학교로. 독일에는 알텐스타인 크리스토포로스 호흐슐레라고 그 하는 학교가 있는데 아주 참, 근데 잘 운영이 어려워요. 그리고 미국은 저 알라바마 터스키기에 가면은 옛날에 흑인 땅콩 박사 이런 분들이 세웠던 학교가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스위스에는 로자 스쿨하고 있는데 그런 독특한 학교는, 일본에는 독립학원이라고 있어요. 야마가타 갱에. 다 다녀봤는데, 어디 가면 일본 그 교장 선생님은 일본 교육 큰일 났다고 울고, 독일 교장 선생님은 독일 교육 큰일 났다고 울고, 미국 교장 선생님 미국 교육 큰일 났다고 울어요. 교육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건 같아요. 정도 차이만 있지. 예. 하세요. 예. 그럼 어떤 교육
교육이 어떤 뭐 이렇게 과정이라고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온 어떤 사람이 나와야지 좋은 교육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을 사보세요. 평화. 네?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 평화. 예, 예. 네. 그 교육의 목표는 평화를 지향합니다. 근데 그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전쟁을 해가지고 다 정복해서 하는 평화는 안 돼요. 예? 자기가 죽어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사랑이어야 돼요. 정의와. 아니, 목표는 평화여야 돼요. 평화 이후에 다른 거는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국강병을 다른 말로 요즘에는 부국강병이라고 안 그래요. 인재양성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인재의 제자가 한자가 좀 틀려요. 리소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는 아예 휴먼 캐피털이라고 그랬어요. 70년대에는. 근데 휴먼 캐피털은 너무하거든요. 공자의 캐피털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리소스라고 바꾼 거예요. 근데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70년대에는 휴먼 캐피털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리소스인데 리소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재라고 할 때 그 리소스란 제자를 쓰면 안 돼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에서 진행했어요. 두 번째 책을 사보시면 예, 또 예. 아까 대통령과는 독립인 교육부 장관이 되어 행정부. 그래서 행정부가 국가가 아니거든. 입법, 사법, 행정이 합쳐야 국가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이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런 국가가 많이 간섭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간섭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당선된 사람들이 자기 소유인 줄 알고. 예. 근데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은데. 예, 일단 남자 여자 손을 들을 땐 여자 우선권. 힘이 있는 사람이 항상 양보해야 돼. 예. 그 평가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네.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교원 능력 평가라고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평가가 실시되고 있잖아요. 예. 아까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안 돼요. 학생도 전문가가 아니고 학부모가 전문가가 아닌데 학부모 중에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기관이. 그러면 컨설팅 대기업들은 소위 컨설팅을 받거든요. 이 평가란 말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에 관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회사가 있어야 돼요. 미국에는 그런 회사가 한 6개 있어요. 우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컨설팅을 받은 전문가가 지금 직접 그 선생님들께 교육을 받는 학생들보다 정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걸 전문 공부를 해야죠. 교육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하는. 그럼 전문가가 학생보다 훨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외국과 다르지만 미국엔 제가 알고 한 6개 그 전문 기구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학교도 평가를 받고 교육청도 평가를 받아요. 영국에서 한때 영국의 런던 옆에 있는 조그만 시인데 몇 명 안 되는 시에서 컨설팅을 교육청이 받아가지고 교육청 폐쇄해버렸어요. 교육청 잘못한다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교육청은 교육부는 왜 평가 안 받아요? 말도 안 되죠. 인간이 만든 모든 기구는 평가를 받아야 될, 뭐 평가를 벗어나면 독재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과 학부모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학생과 학부모가 이 최종 학교의 교사들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그 학교의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는 건 돼요. 하면서 결정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1년 동안 운영했는데 우리가 잘했나 안 했나는 또 제3자에게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격을 갖춘. 이 운영에 참여하는 거하고 평가하는 거 달라요. 또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건 좀 뜬금없는 소리인데요. 네. 지금 저렇게 학교 평가 그다음에 지원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행정. 저는 좀 사교육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공교육인데도 솔직히 이게 공자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영향이 더 큰데 그쪽에 관한 아까 그 공사의 지금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사당에 한 당에 알겠어요?
소유가 아니란 우리 공공의 이란 뜻의 공자를 쓴 것이지 사교육과 분리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교육은 지금 말하는 건 사교육은 학원 가고 과외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교육이란 이름만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그게 영향이 엄청 크잖아. 학교 교육 공교육보다도 이렇게 안 돼서 그래요. 네. 그거는 교육이란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대상의 제외예요. 없어져야 돼요, 그거는. 이런 체제가 와서 그거는 필요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창에 와서 거창고도 학생들 뭐 물어봐요. 과외 받을 필요 없어요. 네. 학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선생님보다 실력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과외 받을 필요를 안 느껴요. 그렇게 학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마지막? 네. 가위바위보 해주시. 행정부로부터 학교가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이 요점이신 것 같은데 이제 교육 정책이 정치 뭐 행정부가 바뀌면서 너무 자주 바뀌거나 그런 데에 있어서는 저도 문제 의식을 가졌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인데요. 근데 학교가 행정부로부터 독립이 된다면 행정부에서 학교를 지원해야 할 인센티브는 뭐가 있을지 아니면 그건 당연히 해야죠. 없이도 당연히 인센티브 없어도 해야죠. 인센티브가 있으면 하고 인센티브 없으면 안 하는 건 그거는 행정부는 뒤집어 엎어야죠. 학생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국가도 학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다 시집가고 장가 갈 거지? 네? 태어나는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태어나요? 아니에요. 엄마가 태어나는 아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필요한 어떤 인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센티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무조건. 네, 현실적으로 이게 바뀌려면은 그럼 어떠한 변화가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까요? 바뀌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모든 교육운동단체나 국민들이 이걸 인식하고 그 노력을 해야 돼서 일단은 우리보다 앞서간 사례들이 있잖아요. 비교적 독립한 나라들이. 미국도 우리보다는 독립했거든요. 비교적 독립한 나라가든지 제가 새로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에게 내가 그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썼어요. 다가 해서 왔는데 교육감 협의체부터 만들어라. 법률적으로 보장된. 그래서 교육부의 권한을 자꾸 이양받아라. 그래서 서서히 교육부가 없어질 준비를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교육감 협의체를 법률적 구조를 협의체를 만들어라. 그렇게 제가 서울시 교육감에게도 제시하고 또 시사인이라는 데서 하고 또 어떤 정당에서 묻길래 정당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현해 나가는 데는 정치적 노력도 필요하고 또 우리 인식도 필요해요. 알겠어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있다? 부모들이 여러분 잘 아나 봤잖아요. 제일 부모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식이 자기를 위해 태어난 줄 알아요. 자기 입맛대로 키우려고 그래. 독립된 존재인데. 나도 내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앓고 그러거든요. 그걸 못 놓아서. 국가가, 부모가 자식을 소유로 생각하고 통제하면 안 되듯이 국가가 아동들을, 태어나는 아동들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이제 마칩시다. 네. 그리고 짧은 시간이나마 하여튼 작년, 금년 한 3년 동안에 제일 즐거운 모임이었어요. 학생들이 많아서. 맨날 어른들이 만나가지고 물어. 어른들은 필요가 없는데.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